세대 생존을 숙주 삼은 사람들, 어쩌자고 그랬을까? 탈핵 있다 시즌2 두 번째 이야기, 신혜정 시인의 대한민국 원전 기행문. (5월 13일) 운막 같은 농성장에 들어서니 집회 준비로 분주하던 주민 한 분이 우리 일행을 반가이 맞는다. 2014년부터 시작한 나아리 사람들의 이주대책 상여 시위가 8월이면 10년 세월을 맞는다. 이주대책 농성장에서 내기의 돔이 보이는 월성 핵발전소 앞까지 거리는 362m 남짓. 나아리 주민과 울산, 부산, 밀양, 성주, 서울 등에서 온 연대자 24명이 상여와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밀고 길고도 느리게 걷는다. 앰프에서는 애절한 상여 소리가 울려 퍼진다. 상여 시위대에 막힌 출근 차량의 줄이 길게 늘어서고 인근을 지나려다 멈춰선 차량 사이로 짜증스러운 경적이 울린다. 찰달사로 고향 산천 여러분들. 우린 10년을 기다렸는데 당신들은 10분도 못 기다립니까? 상여 시위대 어딘가에서 터져 나온 소리. 주민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여 소리에 맞춰 자신의 이름을 적은 상여를 느릿느릿 끌어낸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마을은 바다와 핵발전소를 끼고 살아가는 마을이다. 월성 핵발전소 4기에 더해 신월성 핵발전소 1, 2호기로 마무리된 것은 사적 158호로 지정된 문무대학릉이 너무 가깝기 때문이라는 신혜정 시인의 말이 떠오른다. 시인의 말처럼 나 해수욕장에서 해변을 보다가 고개를 왼편으로 살짝 돌리면 내기의 원자로 돔이, 다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해변에 자리 잡은 횟집이며 식당들이 보였다. 어느 평일의 나른한 오후 우연히 집어들었던 책 원자력의 거짓말 서문 책장을 넘기다 허리를 고추 세운 채 단숨에 읽고 대한민국 핵발전소를 찾아 7번 국도에 올라탄 신혜정 시인은 2014년 핵발전소 돔이 훤히 드러난 나 해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만난다. 1000년 전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죽어서도 바다를 지키겠다는 유언에 따라 수중에 지어진 왕의 무덤 앞에 세워진 핵발전소를 보며 시인은 다시 10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후손은 우리가 남긴 핵폐기물과 원자료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묻는다. 아름다운 여행길로 소개된 7번 국도와 77번 국도를 따라 줄지어 선 핵발전소를 찾아 나선 대한민국 원전 기행문,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에서 시인은 돔이 보이는 나 해변이라는 소제목으로 월성 핵발전소 이야기를 전한다.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아직도 영광에서 생명평화 탈핵 순례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5월 21일이면 600차 탈핵 순례예요. 2014년 5월 유난히 더웠던 날 22km를 걷고 기도하는 탈핵 순례에서 만났던 기억을 되살려 보니 앞불사 시인과의 만남이 10년의 세월을 건너왔다. 탈핵 있다 시즌2를 준비하면서 만난 책 신혜정 시인의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기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의 저자가
수줍게 인사하던 그때의 시인일 줄 몰랐다. 2015년 6월 출간되었으나 이 책은 여전히 탈핵 교과서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그 사이 핵발전소가 24기에서 26기로 늘었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영구 폐쇄가 결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촛불 정부의 탈핵 선언이 있었지만 선언만 존재했을 뿐이고 윤석열 정부의 핵지능 정책 폭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중이다. 이 책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라는 같은 물음을 안고 시인의 핵발전소 기행을 따라 읽었다. 인간은 어쩌자고 저런 괴물을 만들었을까라는 시인의 탄식은 나의 탄식과 같았고 핵발전이 비윤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미완의 기술임을 설명하는 글에는 밑줄을 긋고 포스트잇을 붙이며 외워버리자라고 다짐했다. 책 뒤편에 붙인 132개의 주석을 따라가다 보니 시인이 읽고 탐구했을 책과 자료의 양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탈핵 이야기를 쉽게 써야겠다라는 시인의 다짐은 쉽게 말해야겠다라는 나의 다짐과 같았고 만나기도 전에 시인을 만난 듯했다. 지난 5월 9일 서울 합정역 카페에서 만난 시인은 한결 건강하고 경쾌한 모습이었다. 내가 대뜸 물었다. 문명사에 관심도 많고 탐구력이 높고 과학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문장이 거대한 시스템에 접근하게 했죠. 원자핵 공학자이자 일본의 반핵운동가 고이데 히로야키는 자신의 책 원자력의 거짓말 서문 10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여러분께 특히 젊은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힘없는 내가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있었지만 핵발전소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서문을 읽는 순간 코끝이 찡해 왔어요.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핵발전소 관련한 책을 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왔고 관련된 책과 논문,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시인은 한국에서 발간된 3, 40권의 핵발전소 관련 책을 찾아 읽었고 도서관, 원자력 관련 기관 자료실을 뒤졌다. 논문 읽기를 즐기고 문명사에 관심이 많은 시인은 온라인에서 의외의 자료들을 건져 올렸다. 파고들수록 핵발전소는 전기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핵 폐기물은 폐기가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격리가 최선이라던데 폐기 방법도 없는 핵발전소를 왜 운영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고 자료를 찾으며 파고들다 보니 어느새 정치와 권력, 군수 산업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핵발전소 생태계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핵발전소 이야기와 자료는 찾기 어려웠고 국가 기밀 산업인 핵발전소는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았다. 제가 지도 보는 걸 또 좋아해요. 빨간 펜을 들고 지도를 펼쳐 들었죠. 7번, 77번 국도 위에 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먼 이야기라 해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24기의 핵발전소를 눈으로 보고 싶었다. 지도의 점자처럼 붉은 점을 찍으며 발전소들의 위치를 꿰나가던 시인은 비효율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양수발전소가 있는 양양과 송전탑 문제로 몸살을 앓는 밀양을 첫 번째 기행지로 택한다. 강의 주변부에 인공 저수지, 즉 댐을 만들고 그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산에 길고 경사진 터널을 만들어요. 만들고 남는 전력을 활용해 물을 상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전기가 모자랄 때 물을 하부로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 시설이죠. 잉여전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로 핵발전소에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잉여 시설이에요. 양수, 즉 들어올림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죠. 제가 양양 양수발전소를 보려고 하부댐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막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내려가는데 무서워서 잠시 보고 돌아 나왔어요. 시인은 양수발전소 같은 보조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핵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증거라고 말한다. 발전은 했는데 쉽게 끄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출발은 했는데 멈추기가 쉽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이다. 핵발전은 수요에 따라 스위치를 마음대로 온오프 할 수 없다. 일단 운전을 시작하면 최소 1년은 거의 가동률 100%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 소비 전력이 줄어드는 야간에도 가동률을 조정할 수 없으니 남은 전기는 버려진다. 소비 전력이 감소하는 봄, 가을이나 주말과 휴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남은 전기 소비를 위한 시설이 양수발전소이다. 양수발전소를 위한 임시댐은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책에는 남대천의 오염을 다룬 기사들을 실어 놓았다. 핵발전소가 해안으로 간 까닭은 핵 분열로 달궈진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시로 발전한 전기를 보낼 송전 시설이 또 필요하고 송전탑의 규모 또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산골마을 밀양이 송전탑 뒤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죠. 2007년 11월 신고리 원전 북경남 변전소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건설 사업 승인 허가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송전탑 저지투쟁은 이치우, 유한숙 씨 등 피해 주민이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 문제로 확산하였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산속에 움막을 짓고 저항해온 밀양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온 국민이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명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핵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송전선로, 변전소, 양수발전, 온배수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생겨요. 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은 핵발전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이 문제의 본질이에요.